그날 밤 아내의 스마트폰이 침대 머리맡에서 짧게 진동했을 때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최근 들어 수진이의 행동은 이상할 정도로 완벽했다. 늦은 귀가도 없었고 나를 향한 미소는 부드러웠으며 집안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내 목을 죄어왔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들켰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어쩌면 수진이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내 머릿속을 잠식해 들어갔다. 내가 바람을 피워봤기에 잘 안다. 바람을 피우는 인간들은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거나 반대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것을. 슬쩍 눈을 떠 어둠 속에서 수진이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수진이는 화면의 밝기를 한껏 낮춘 채 무언가 열심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은은하게 퍼지는 액정 불빛에 비친 아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질투와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설마 너도? 아니, 네가 감히 나를 두고? 내가 지은 죄는 까맣게 잊은 채 나는 배신감에 휩싸여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떻게든 저 휴대폰 안의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기회가 찾아왔다. 물소리가 욕실 문을 넘어 들려오자마자 나는 침대 위로 뛰어들듯 수진이의 스마트폰을 채갔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에도 욕실 문을 힐끔거리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드디어 잠금이 풀리고 가장 최근에 활성화된 메신저 창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내 숨은 그대로 멎어버렸다. 지아? 그 인간 오늘 몇 시에 나간대. 준비는 다 끝났어. 수진, 평소처럼 8시 반에 나갈 거야. 지아씨, 오늘 드디어 끝을 내자. 지아. 내 머릿속이 하얗게 번져갔다. 지아는 몇 달 전까지 나와 은밀한 관계를 맺었던, 내가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믿었던 내 전 내연녀였다. 왜 내 아내와 내 전 내연녀가 서로를 다정하게 부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 왜 두 사람이 오늘 무언가를 끝내자고 모의하고 있는 걸까?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고 손에 쥔 스마트폰이 너무 차갑게 느껴져 떨어뜨릴 뻔했다. 내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뒤를 캐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정작 덫에 걸려든 것은 나였다. 그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욕실 문이 열렸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오는 수진이와 정확하게 눈이 마주쳤다. 수진이는 내 손에 들린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더니 당황하기는커녕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다. 수진이가 천천히 나를 향해 걸어오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드디어 봤네, 민우씨? 궁금해 죽는 줄 알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때부터 내 머릿속은 온통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수진이의 태도가 너무나도 차분했기 때문이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 특유의 그 미묘한 공기, 눈빛의 흔들림, 혹은 죄책감에서 나오는 과도한 친절 같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평온해서 내가 미쳐가는 것 같았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까? 아침에 출근하는 나를 배웅하며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내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지아와 바람을 피웠을 때 나는 늘 초조했고 수진이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었다. 핸드폰을 바닥으로 향하게 내려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다. 그런데 수진이는 달랐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대놓고 올려두었고 심지어 내가 옆에 있을 때 알림이 울려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내가 오해하는 걸까? 그냥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나는 건가? 회사에 출근해서도 업무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 화면에 적힌 글자들이 전부 수진이와 어떤 낯선 남자의 모습으로 겹쳐 보였다. 내 과거가 발목을 잡는 기분이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 벌을 받을 차례가 온 걸까?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수진이가 정말로 나를 두고 다른 놈을 만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결국 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흥신소에 연락을 취했다.
내 손으로 직접 아내의 뒤를 캐는 비참한 짓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상담원은 아주 능숙한 목소리로 수진이의 사진과 평소 동선, 자주 가는 장소들을 요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의 최근 사진을 전송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리죠. 상담원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다. 증거라니. 만약 정말로 수진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사진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면 나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잘못을 덮기 위해 수진이의 약점을 잡고 싶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다. 참 인간이란 게 이토록 추악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욕실 틈새로 흘러나오는 따뜻한 수증기와 비누 향기, 그리고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수진이의 핸드폰.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이 기회였다. 흥신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해야 했다. 발걸음을 죽이고 식탁으로 다가갔다. 침을 꼴깍 삼키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비밀번호 창이 떴다. 우리 결혼기념일, 내 생일, 수진이 생일 다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가 가장 아끼던 반려견의 기억을 떠올려 숫자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다. 가장 먼저 메신저 앱을 켰다. 최근 대화 목록을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이름 하나가 상단에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지아, 내 전 내연녀 지아의 이름이었다. 왜 수진이의 핸드폰에 지아의 이름이 있는 거지? 두 사람이 알 리가 없는데, 아니, 알아서는 절대 안 되는 사이인데 손이 덜덜 떨려서 액정을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다. 겨우 대화방을 클릭해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지아, 언니, 민우 씨 방금 퇴근한 것 같아요. 지금 흥신소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수진, 응, 고마워 지아야. 예상대로 움직여주네. 불쌍한 인간,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자. 화면 가득 채워진 두 사람의 대화, 그리고 그 아래로 첨부된 수십 장의 사진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하루 동안 내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한 내 사진들이었다. 내가 흥신소 직원과 통화하는 모습까지 전부 찍혀 있었다. 공포가 온몸을 잠식해 나가는 그때 욕실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수진이가 걸어 나왔다. 수진이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내며 핸드폰을 쥐고 굳어있는 나를 향해 아주 잔인하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내 핸드폰에서 재미있는 거라도 찾았어? 요즘 수진의 행동은 어딘가 기묘했다. 원래도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무덤덤함이 마치 차가운 얼음장처럼 느껴졌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바로 들어오는 법이 없고 휴대폰을 볼 때마다 묘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짓는 그 모습이 내 신경을 긁어댔다. 나도 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과오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실수였고 이미 다 정리된 일 아닌가? 오히려 지금 내 눈에는 아내의 변화가 불륜의 전조 증상처럼 보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지만 내 집에서 이런 찜찜한 기분을 느끼며 살 수는 없었다. 나는 오늘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수진의 뒤를 밟기로 한 것이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저녁이었다. 수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평범한 저녁 약속치고는 지나치게 신경 쓴 모습이었다. 나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차를 뒤따랐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손끝이 떨렸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그놈은 어떤 놈일까? 홧김에 이혼 서류를 내밀 생각까지 했다. 내 차 안은 눅눅한 습기와 섞인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익숙한 듯 시내를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카페거리에 차를 세웠다.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는 조용하고 폐쇄적인 분위기의 카페였다. 나는 차를 멀찍이 주차하고 우산을 쓴 채 그녀의 뒤를 밟았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 안이 보였다. 수지는 안쪽 구석진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카페 입구 옆쪽, 그녀가 나를 볼 수 없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친구인가 싶었다.
수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평소의 차가운 표정과는 다르게 아주 살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관찰했다. 저 여자가 누구지?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어딘가 낯이 익다.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렸다. 여자의 옆얼굴이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아였다. 내 전 내연녀 지아라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대체 왜 내 아내가 내 과거의 내연녀와 마주 앉아 있는 거지?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미소 짓는 모습이 내 망막에 박혔다. 단순히 아는 사이일 리가 없다. 설마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건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수진이 내연녀와 손을 잡고 내 뒤를 캐고 있었던 건가? 수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마치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서늘하고 고요한 눈동자가 내가 숨어있는 창문을 향해 서서히 고정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끝부터 시작된 차가운 한기가 온몸을 타고 흘러내려 심장까지 얼려버리는 것 같았다. 내 눈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 내 아내 수진이와 한때 내 내연녀였던 지아가 너무나도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뒤엉켜버렸다. 민우씨, 왜 그렇게 서 있어? 얼른 와서 앉아. 너도 잘 아는 사람이잖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나긋나긋한 어조 속에 숨겨진 서늘함이 내 목덜미를 가시처럼 찔러왔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간신히 다리를 움직여 두 사람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거친 소리가 카페 안에 날카롭게 울렸지만 수진이와 지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민우씨. 아니, 전 상무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지아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생긋 웃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예전에 그 뜨거웠던 감정이나 집착 따위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한 조롱과 깊은 경멸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나의 과거, 그리고 최근에 수진이를 의심하며 뒤를 캐던 나의 모든 행동들이 이 두 사람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너희 둘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거야?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려 나왔다. 수진이는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잔을 가볍게 밀어주며 나를 빤히 응시했다. 언제부터냐고? 글쎄, 당신이 나 몰래 지아씨랑 호텔 드나들던 그 시점부터였을까? 아니면 당신이 지아씨를 장난감처럼 버렸을 때부터였을까?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우씨, 당신은 참 멍청해. 당신이 날 버리고 당신 가정을 지키겠다고 돌아갔을 때 내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어? 수진 언니가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난 바로 깨달았어. 진짜 복수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지아가 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이미 완벽한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수진이의 외도를 의심하며 미행하고 휴대폰을 뒤지며 불안해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정작 덫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 당신이 요즘 내 뒤를 조사하고 다녔지?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겠지. 수진이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거대하게 들렸다. 이게 뭔지 알아? 당신이 그동안 회사 자금을 어떻게 돌렸는지, 그리고 지아씨를 이용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 적혀있는 장부야. 당신이 날 의심하는 동안 우리는 당신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준비를 끝냈거든.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서류가 세상에 밝혀진다면 나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 신세를 면치 못할 게 뻔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려 셔츠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나는 다급하게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뻗었지만 수진이는 내 손을 싸늘하게 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아 역시 가방을 챙기며 나를 보며 잔인하게 웃었다. 이제 시작이야, 민우 씨.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리는 기분이 어떤지 똑똑히 느끼게 해줄게. 수진이가 먼저 카페 문을 향해 걸어 나갔고 지아가 그 뒤를 따랐다.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이며 울리는 순간 수진이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알 수 없는 미소가 내 등등 줄기를 타고 오싹한 공포를 몰고 왔다. 참, 민우아. 집에 가기 전에 당신 휴대폰 확인해봐. 지금쯤 아주 재밌는 연락이 가 있을 테니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수진이의 위치는 다름 아닌 우리 집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건 그 옆에 함께 표시된 또 다른 기기의 위치였습니다. 바로 지아의 번호였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두 사람이 대체 왜 만나는 건데? 머릿속이 핑글핑글 돌며 며칠 전부터 느껴졌던 이상한 위화감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최근 들어 부쩍 외출이 잦아졌던 것, 내가 들어와도 스마트폰을 황급히 숨기며 차갑게 미소 짓던 것, 그리고 지아가 갑자기 나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것까지.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한자리에서 나를 두고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지만 일단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코트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와 카페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아와 바람을 피웠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스릴과는 전혀 다른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듯한 공포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마침내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유리창 너머를 살폈습니다. 저 멀리 구석진 테이블에 익숙한 실루엣 두 개가 보였습니다. 제 아내 수진이와 한때 제 연인이었던 지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무언가 서류 같은 것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서늘하고 치밀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지아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이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둘이 손을 잡을 수가 있지? 가장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와 내 손귀에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내연녀가 한 팀이 되어 나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두려움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진이를 의심하며 미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알고 보니 저들의 치밀한 덫 안에서 놀아난 꼴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카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지아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수진이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테이블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너, 그리고 지아 너까지 왜 같이 있는 건데? 제 발악 섞인 외침에도 수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에 차가운 살기를 띄운 채 저를 빤히 올려다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드디어 왔네, 민우 씨. 생각보다 눈치가 많이 느리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옆에 있던 지아 역시 저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민우 오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오빠가 우리를 바보로 아는 동안 우린 오빠의 모든 걸 끝낼 준비를 마쳤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수진이가 던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몇 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내역과 지아와 주고받았던 수위 높은 대화 및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서류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 바보 같은 년들이 감히 누굴 협박해. 이거 다 조작이야. 제가 서류를 찢으려 하자 수진이가 가방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찢어봐 어디 한번. 그거 복사본이니까. 그리고 민우 씨, 진짜 선물은 지금부터야. 지금 내 스마트폰으로 뭐가 전송되는지 똑똑히 봐.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날카로운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아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내 온몸의 피를 얼려버리기에 충분했다. 수진이. 내 안에 언제나 미소 짓던 그 착한 수진이가 왜 지아와 함께 있는 거지? 머릿속이 수천 개의 파편으로 쪼개지는 것 같았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가볍게 떨렸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시릴 정도로 냉정했다. 민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이 날 버리고 수진 언니한테 돌아갔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지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귀를 찔렀다. 언니? 지아가 수진이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내 불륜 상대였던 여자와 내 아내가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괴한 공포로 다가왔다. 침을 꿀꺽 삼켰지만 타들어가는 목소리만 새어나왔다. 너희 둘 대체 언제부터 만난 거야? 수진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이 바보야. 지아가 한숨을 쉬듯 내뱉었다.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도 수진 언니는 당신의 그 한심한 거짓말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 당신이 날 차갑게 버렸을 때 날 찾아온 건 수진 언니였어. 당신 같은 인간한테 복수하자고, 같이 손잡자고 한 것도 언니였고, 손끝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미행하고 뒷조사를 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정작 덫에 걸려 허우적대던 건 나였다는 소리다. 수진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과거를 완벽하게 파헤치고 나를 파멸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그 차분하고 다정한 미소 뒤에 이런 거대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본 그 남자들은 다 뭐야? 수진이가 만난 그 새끼들은 누구냐고. 나는 반쯤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그거? 당신 눈 놀리게 만들려고 준비한 연극이지. 당신이 헛다리 짚고 엉뚱한데 정신 팔려있는 동안 우리는 당신 명의로 된 재산이랑 대출 서류, 그리고 회사 내부 자료까지 싹 다 정리하고 있었거든. 지아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민우씨, 당신 이제 완전히 빈털털이야. 아니, 신용불량자가 되겠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오고 시야가 흐려졌다. 내 모든 발버둥이 다 그 여자들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꼴이었다니. 배신감과 공포가 뒤섞여 목을 죄어왔다. 내가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하며 안심하고 있을 때 수진이는 이미 내 숨통을 끊을 올가미를 완성해두었던 것이다. 거짓말하지 마. 수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못 믿겠으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 지금 집으로 가봐. 수진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아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뚜 하는 기계음만이 끊어진 통화 너머로 울려 퍼졌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았다. 도로 위의 가로등 불빛들이 괴물처럼 나를 향해 덮쳐오는 것 같았다. 핸들을 잡은 손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수진이의 얼굴만 맴돌았다. 나를 보며 늘 조용히 웃던 그 얼굴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의 얼굴로 겹쳐 보였다. 마침내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떨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도어락 번호키를 누르는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겨우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어둡고 고요했다. 거실 한가운데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누군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수진아! 내가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자 의자가 천천히 회전하며 그녀가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수진이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 단아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온기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진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생전 처음 보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왔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민우씨.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 봉투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서류의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내 두 눈이 공포로 크게 찢어졌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차가웠다.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액정 화면에 푸르스름한 빛만이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소름 끼치도록 낯설어 보여서 나는 선뜻 거실로 발을 내딛지 못하고 문가에 멈춰섰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근 들어 수진이의 행동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내가 늦게 들어와도 화를 내지 않았고 예전처럼 내 동선을 묻지도 않았다. 그게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수진아, 불도 안 켜고 뭐해? 안 자고 있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톤을 높여 물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천천히 스마트폰 화면을 껐다. 탁 하고 화면이 꺼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민우 씨, 우리 참 오래 만났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이라도 던졌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아내의 나지막한 음성은 오히려 내 심장을 강하게 조여왔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내가 너에 대해 모르는 게 어디 있어. 피곤해서 그래? 얼른 들어가서 자자. 내가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고 다가가는 순간 아내가 가볍게 내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럼 이건 뭔지 설명해 줄래?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켜지며 어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내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화면 속 화면에 찍힌 사람은 명백히 나였다. 그리고 내 옆에서 내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아였다. 과거에 내가 수진이를 속이고 몰래 만났던 내 전 내연녀 지아. 대화 내용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과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끝도 없이 내려갔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손끝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왜? 수진아, 이건 다 오해야. 정말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수진이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빌어야 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그런데 내 처절한 변명을 듣고 있던 수진이의 입꼬리가 기묘하게 올라갔다. 아내는 소리 없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수진이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오해? 민우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그 비밀들을 말이야. 수진이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 번째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진이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너무나 익숙하고 지금 이 순간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니, 그 인간 지금 집에 들어왔어? 반응이 어때? 드디어 다 알게 된 거야? 지아의 목소리였다. 장난기가 가득 섞여 있으면서도 잔인하도록 차가운 목소리. 내 전 내연녀인 지아가 지금 내 아내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지아가 왜 수진이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두 사람이 언제부터? 방금 다 보여줬어. 아주 볼만하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 수진이는 나를 비웃듯 쳐다보며 지아에게 다정하게 대답했다. 머리를 망치로 강하게 엇맞은 것 같았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뒤를 캐던 나였는데
알고 보니 진짜 덫에 걸린 것은 나였다. 내가 지아와 헤어졌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훨씬 전부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를 파멸시킬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이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기분과 함께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다. 지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수진이 너도 둘이 도대체 언제부터... 내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비참하게 뿜어져 나왔다. 수진이는 조용히 스피커폰을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왔다. 아내에게서 풍기는 서늘한 향수 냄새가 내 코를 찔렀다. 수진이는 내 넥타이를 천천히 정돈해주며 귀에 대고 잔인하게 속삭였다. 민우씨,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지아랑 바람 피우면서 회사 돈에 손댄 거, 그리고 나 몰래 빼돌린 재산들, 그거 다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지아가 그걸 다 순순히 들고 있었을까? 그 순간 거실의 큰 창밖으로 번쩍하며 번개가 쳤고, 이어서 집안의 모든 전등이 거짓말처럼 동시에 꺼져버렸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헐떡였고, 내 귓가에는 수진이의 나지막한 웃음소리만이 잔인하게 울려 퍼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휴대폰 화면 속에 선명하게 찍힌 수진이와 지아의 다정한 모습, 그리고 그 아래로 길게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 기록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내 아내와 내 과거 내연녀가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말도 안 돼. 지아가 왜 수진이랑... 숨이 턱 막혀왔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듯 아파왔고 심장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지아는 분명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다. 내가 수진이와의 결혼 생활에 지쳐 방황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비록 수진이에게 들키고 나서 관계를 정리하긴 했지만 지아가 나를 향해 보여줬던 그 뜨거운 눈빛만큼은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런 지아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판을 짜고 있었다니,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근 들어 지아가 갑자기 내 주변을 맴돌며 미련이 남은 듯 굴었던 것, 수진이가 내 외도를 의심하기는커녕 지나칠 정도로 차분하고 담담하게 나를 대해줬던 것, 그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이제야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물려 들어갔다. 수진이의 그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미소는 나를 향한 신뢰가 아니라 덫에 걸린 짐승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여유였던 것이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시계를 보니 벌써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집안은 괴기스러울 정도로 고요했고 오직 내 거친 숨소리만이 사방을 채웠다. 배신감과 모욕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다. 내가 수진이의 외도를 의심하며 전전긍긍하는 동안 두 사람은 뒤에서 나를 비웃으며 완벽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던 거다. 나를 완벽하게 매장시키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그런 지옥 같은 시나리오를. 하하하. 결국 내 입에서 실성한 듯한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다. 지금 당장 수진이의 덜미를 잡고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지아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부짖어야 할까? 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지금의 판도를 바꿀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미 주도권은 저 두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 내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더 깊이 빠져들 뿐이었다. 정신을 차려야 했다.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있어야 했다. 저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먼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미 내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뛰고 있었고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거실 쪽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띠리릭 띡. 수진이가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가 안방을 향해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와 분노 속에서 급하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자는 척을 해야 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어둠 속에서 수진이의 그림자가 침대맡으로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수진이는 내 머리맡에 가만히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수진이가 천천히 내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여보, 아직 안 자는 거 다 알아.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세상이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다.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나는 바보처럼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수진이와 지아가 나란히 앉아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잔인할 정도로 아름답고 차가웠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내와 내가 잠시나마 욕망했던 내연녀가 손을 잡고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이다. 민우 씨, 이제 내 차례야. 지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온몸에 피가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의 계획은 치밀했고 나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들어간 멍청한 사냥감에 불과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미쳐가던 그 시간 동안 수진이는 내 모든 행동을 비웃으며 지아와 함께 내 숨통을 조일 덫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아, 제발. 이게 다 뭐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내 목소리는 한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 수진이의 눈빛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언제나 나를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눈동자는 이제 오직 증오와 멸시로만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네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민우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네가 지아랑 바람을 피우고 나를 속이고 바보 취급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난 거였어. 난 그냥 네가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아니, 네가 나한테 준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내가 잘못했어. 수진아, 내가 다 설명할게. 지아랑은 이미 다 끝난 사이였고 난 정말 너밖에 없었어. 나는 비참하게 울부짖으며 애원했다.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지만 이미 그녀는 내 눈앞에 없었다. 액정 너머의 수진이는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다. 옆에 있던 지아는 그런 나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서류 봉투 하나를 화면에 들어 보였다. 내 회사의 횡령 의혹 자료, 그리고 내 과거 외도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들이었다. 민우 씨, 내가 가진 모든 것, 명예, 돈, 그리고 내 알량한 자존심까지 전부 바닥을 치게 될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지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검게 꺼졌다. 뚝 하는 신호음과 함께 거실에는 오직 나의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다.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힌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지금 내 인생처럼.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수진이가 준비한 덫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고 나는 이미 그 한가운데에 갇혀버렸다. 내일 아침이 되면 회사에 소문이 퍼질 것이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지도 모른다. 내 인생이 이대로 완전히 파멸하는 것이다. 그때였다. 정막을 깨고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띠띡 띠띡 띠로리. 손잡이가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수진이일까 아니면 지아. 그것도 아니라면 나를 잡으러 온 누군가일까. 공포가 온몸의 세포를 자극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열리는 현관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고 그 틈 사이로 낯선 그림자가 집 안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보였다.